최근 학교 폭력, 노키즈존 문제가 불거지며 부모의 책임과 훈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오프라 윈프리가 가장 신뢰하는 세계적인 육아 전문가 셰팔리 박사는 부모들의 양육 방식을 조금만 고치면 아이의 문제 행동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1. 죄수가 된 아이, 간수가 된 부모. 수진이 엄마는 수진이가 숙제를 안 하고 계속 게임을 하자 2주 동안 휴대폰을 압수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숙제를 하면 놀이공원에 데려가겠다고 했다. 많은 부모들이 네가 뭐뭐 하면 나는 뭐뭐 할 거야 라는 조건부로 아이와 끊임없이 거래하려 한다. 셰팔리 박사는 이것을 죄수와 간수 양육법이라고 부른다. 간수는 아이의 행동을 철저하게 감시하며 아이의 행동에 보상이나 처벌을 내린다. 그래서 죄수는 간수의 통제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게 된다. 부모들은 아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으면 아이가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같은 방식을 자신에게 대입하면 어떨까?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한 당신이 참지 못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는데 배우자가 배달앱을 쓰지 못하게 휴대폰을 빼앗는다면? 다이어트는 고사하고 부부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부모와 아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이런 양육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은 아이가 스스로 절제하는 능력, 즉 자기 조절 능력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아이가 내적 동기가 아닌 부모의 통제에 의해 행동하기 시작하면 나중엔 보상이나 위협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아이들이 자기 조절 능력을 배우게 하려면 부모가 중간에서 끼어들지 않고 자연스러운 인과 법칙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컵에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물이 넘쳐 흐른다. 이것을 직접 경험해 본 아이는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넘친다는 인과 법칙을 알게 된다. 부모가 물을 대신 따라주거나 흘릴 때마다 닦아주면 아이는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요청할 때 도와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면 억지로 밥을 먹이거나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느끼는 당연한 결과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 부모로서 몹시 괴로울 수 있지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부모가 개입해야 하는 유일한 경우는 아이가 찻길로 뛰어들거나 남에게 피해를 줄 때처럼 실제적인 위험이 예상될 때다. 아이가 스스로 터득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징벌이나 보상이 아닌 행동의 결과로 깨닫게 하자. 부모가 한 발 물러날 때 비로소 아이는 성장할 수 있다. 2. 부모 기분에 따른 된다와 안 된다.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요. 많은 부모들이 토로하는 고민이다. 그런데 부모의 된다, 안 된다의 근거가 명확하면 아이들은 생각보다 순순히 부모의 말을 따른다. 보통 부모의 된다, 안 된다는 기분에 따른 즉흥적인 반응일 때가 많아서 아이들은 그것을 복불복이라고 느낀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떤 물건을 사달라고 할 때 아이에게 그 물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아이 기를 죽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사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다. 네가 그걸 갖고 싶어 한다는 거 잘 알겠어. 그런데 그게 너에게 왜 중요한지,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얘기해보자. 그게 있으면 네 생활이 더 좋아진다는데 우리 둘 다 동의하면 사줄게. 이런 대화를 나누면 아이는 부모가 기분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진지한 사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런 경험이 일관성 있게 반복되면 부모의 결정엔 언제나 확실한 이유가 있다고 믿고 부모의 결정을 존중하게 된다. 3. 훈육이 아이를 학폭 가해자로 만드는 과정. 어릴 땐 그토록 귀엽던 아이가 자꾸 말썽을 부리고 자라서는 심지어 학폭의 가해자가 되는 이유는 뭘까? 대부분 부모가 엄하게 훈육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엄한 훈육은 도리어 부작용을 낳는다. 훈육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아이의 약점을 부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의지가 약해서 어떻게 하니? 매일 TV만 보니까 성적이 안 오르지.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부모가 아이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면 아이들은 훈육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나는 하찮은 존재야. 그러니 벌을 받는 거야. 무력감과 자기 혐오가 내면에 차오르면 아이는 자신에게 저항하지 못할 것 같은 다른 아이에게 그 감정을 떠넘긴다. 그리고 남을 괴롭히는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것이 존재감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 무시하지 마. 나도 중요한 사람이야. 결국 아이의 문제 행동은 훈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는 교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숨은 욕구, 진짜 원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다. 아이가 엄마 싫어! 라고 하면 표면적인 말에 꽂혀서 아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이의 말 뒤에 감춰진 의도를 읽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이가 보내는 진짜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몰아붙이면 엄마 싫어! 라고 말하던 아이가 금세 살기 싫어! 죽고 싶어!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아이의 숨겨진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찾아낼 수 있다.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부모와의 교감이 끊겼다고 느끼는 데서 비롯된다. 진정한 훈육은 그 상처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소통하는 법. 깨어있는 양육.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